내가 편집 좀 잡을게요. 인사해, 알겠지? 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 안녕하십니까. 용기중학교 4학년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3학년 12반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 웃지 마. 니네 웃지 마. 내가 부끄럽잖아. 얼굴 나 좀 빨개졌니? 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왜 이걸 찍냐면 일단 이 수업을 안 나간 방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다음에 배울 내용, 그러니까 고려 다음이 이어지는 내용하고 사실 크게 관련은 없거든요. 근데 어려워. 그래서 진도 부족한 반은 아예 수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걔네들이 수업을 듣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3학년 11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찍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이 그럼 뭐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로 좀 노트 필기를 하는 게 편해요. 가로, 세로로 가면. 오늘 할 게 뭐냐면요.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거든요. 지방 행정. 이렇게 써도 돼. 역시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그 중앙 왜 자꾸 웃어? 이름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앙통치제도랑 마찬가지로 니네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아마 한국사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제일 싫어할 거야. 근데 그 이유는 중앙통치제도 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이거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외우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이걸 공부할 때 제일 일단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왜 왕한테 필요했을까? 이게 왜 고려 왕들이 만들려고 했을까? 라고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거겠죠. 지방이겠죠. 자, 고려의 지방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왕이 다스린 지방일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려 왕이 지방을 다스릴 때 일단 다스려야 되는 왕이 다스려야 되는 땅의 즉 지방의 넓이가 크겠어요? 아니면 좁겠어요? 아니 대답해도 돼. 커요. 엄청나게 크죠. 왕이 혼자서 이걸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 넓은 땅을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다 직접 일일이 다 감시할 수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게 지방행정제도겠죠. 그렇죠? 내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제도라는 거 말이 어려우면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자동이라고 이해하라고. 왕이 수도에서 가만히 있어도 각 지방을 잘 통치할 수 있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지방통치제도라고 한다 라고 일단 머리에 넣은 다음에 근데 그걸 왕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방을 적절히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만든 게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알겠죠? 나보다 니네가 더 긴장한 것 같아요. 왜 평소랑 달라요 형님. 살짝 좀 웃음기도 없고 그치 성훈아? 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돌아봅시다. 농담을 빼고 자 그러면 그걸 위해서 일단 지방 통치를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서 왕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일단 아까 얘기했다시피 왕이 다스려진 지방의 넓이가 넓다고요? 좁다고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한 번에 통치하기는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덩어리로 한 뭉텅이로 다스리기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쪼개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통치제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일단 전국을 나누는 거예요. 전국을 나눈다.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요. 나눈다. 첫 번째요. 나눈다. 자,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여기 주소가 어디야? 경기, 도, 평택, 시, 용이, 통이잖아. 각 지역별로 다 도시, 군이 다 따로따로 있죠. 다 전국을 나누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전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나눈다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나눈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우린 뭐라 그래요? 행정구역 혹은 통치구역이라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 행정이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잡다한 일들을 다 행정이라고 해요.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 근데 그걸 나눠서 하는 거지. 왜? 지방을 나누니까. 자 그러면 지방통치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일단 그 전국을 어떻게 나누겠구나 머릿속에 잡아야죠. 알겠죠? 두 번째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눴어. 그 나눈 모든 지역 많겠어요 적겠어요? 나눈 그 지방의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왕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왕 대신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해야지. 이걸 뭐라 그래요? 지방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중앙통치제에서 지방통치제에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나눈 구역에다가 누굴 보낸다고요? 보낸다. 누구를? 지방관을. 지방관을 파견한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 통치 제도를 기억할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뭐라고? 아, 어떻게 나눴고 각각의 나눈 곳에는 이걸 어떻게 보냈겠구나. 알겠죠? 이렇게 머리 틀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것들을 끼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서 잘 지방관을 파견해가지고 잘 다스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잘 다스리는들 만약에 예를 들어 외국인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지방을 뺏겼어요. 그러면 소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역사의 뭔가 법칙 같은 거기도 한데 지방 행정제도로 만들면 당연히 뭐까지 같이 만들냐면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어떻게 보낼까? 이걸 뭐라 그래요? 군사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도 같이 만들 수밖에 없냐면 군사제도도 같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라 할 때 기억나? 신문왕 할 때도 똑같이 했잖아요. 지방을 뭘로? 니는 지금 괜찮아. 지금 몰라도 괜찮아. 한 달 뒤는 괜찮다고 안 돼? 괜찮아? 괜찮아요. 뭘로 나눠요? 구주? 오소경이었죠. 니네들은 대답하겠지, 그치? 구주 오소경이었죠. 그리고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군사제도가 뭐였어요? 구, 서당, 십정.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너네는 대답했을 거라고 믿어. 얘네들 안 했지만 3학년 12반. 네. 자, 이렇게 그럼 이 세 가지를 크게 배우겠다라고 머리 잡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고려에서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부를 어떻게 나눴고 어떻게 보냈고 거기에 군대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고려의 왕들의 업적을 쭉 정리를 할 때 사실 이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왕을 하긴 했어요. 3명 배웠죠. 태조, 광종, 성종 중에 누구? 성종. 그렇죠. 뭐야? 오씨, 폰 미쳤어. 뭐야? 성종이 있었죠. 태경아 최고야. 방금 뭐라고요? 몰라. 뭐라고요? 아니 SS 찍었어도 잘한 거죠. 자, 어쨌든 이 작업을 제일 먼저 한 왕이 누구였냐면 방금 태경이 얘기했던 대로 성종이었거든요. 성종이 시작했어요 이거를. 네, 성종이 시작했어요. 내가 얘 하면은 뭔가 제도를 완성한 왕이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왕이지. 자, 이때 뭘 했다고 내가 가르쳤냐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 전국이 넓으니까 전국을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중요한 길목에다가 목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광역시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국을 12개로 나눠서 통치하도록 시작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12목을 설치했다라고 얘기하고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이에요. 즉 이전까지는 고려의 지방은 주로 지방에 힘 있는 애들이죠. 어떤 애들이요? 호족이들이 꽉 힘을 잡고 그냥 알아서 통치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왕이 직접 지방을 나눠서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관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다? 성종이었다. 그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12목도 기억해놓고요. 자, 그 이후에 이때 완성되진 않고 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차근차근 이 고려의 지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치할까를 가지고 여러 제도를 차근차근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정리할 건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제도들 정리할 건데 지방제도다 보니까 요걸 할 때 정리할 때 같이 꼭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도예요. 거기 지금 노트에 있는 지도를 같이 꼭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도 봐봐. 좀 복잡하니 단순하니.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때 네모로 바꿔볼 겁니다. 사실 이 방법은 내가 만든 건 아니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니까 최태성 선생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좀 중학교식으로 내가 바꿔봤어요. 고려의 지방을 나타낸 지도를 한번 네모로 단순화시켜서 좀 한눈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종 때 시작됐던 지방제도의 만든 과정에서 완성본이 이렇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줄씩 쓸 거야. 한 줄씩 쓸 거예요. 일단 전국을 크게 한번 나눈다고요. 자, 그럼 크게 나눈 그 두 이제 구역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 한번 봐볼까요? 거기 보면 되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되게 특이한 구역이 한 두 개가 있어요. 공개. 개로 끝나거든요. 근데 딱 보면 되게 좀 모양이 이상해. 특히 막 동계는 어때요? 지금 모양이 어때요? 길어요. 길쭉하죠, 그렇죠? 일단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양개라고 합니다. 일단 써볼게요. 파란색으로 쓰세요. 양개라고. 양개. 자, 이거 양자가 니네 중국어 때 배우더라고요. 두시를 뭐라고 그러는데? 양기엔 이러지. 맞지? 네. 그 양자거든요. 두 개의 개라는 뜻이에요. 개가 무슨 뜻이냐면 경계, 그 국경지대 할 때 그 개자거든요. 자, 그럼 딱 너도 알 수 있겠죠. 두 개의 국경지대를 만들어 놓고 따로 관리하는 구역을 양계라고 하고요. 딱 봐도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DMZ라고 생각하면 돼요. DMZ 기억나요? 뭔지 알아요? 네. 이 양계라고 하는 북계와 동계는 이 국경지대에 위치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막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양계 군사행정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군사행정구역이다. 자, 그럼 당연히 외적을 막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구역이 있으면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 행정구역도 있겠네. 그럼 밑에 바로 쓰면 돼요. 그럼 지도를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일반 행정구역 중에 뭐로 끝나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뭐로 끝나요? 도로 끝나죠. 그거 세보면 개수가 5개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뭐라고 해요? 도라고 합니다. 5개의 도로 끝나는 구역이 따로 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이 두 구역이 성격이 이렇게 다르니까 당연히 여기에 각각 파견되는 지방관 느낌도 좀 다르겠죠, 그렇죠? 여기에 파견되는 애들은 뭐 일반적인 도지사 느낌이겠어요? 아니면 뭔가 장군 같은 느낌이겠어요? 어떤 느낌이겠어요? 당연히 장군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제일 높은 지방관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파견되는 제일 높은 지방관을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거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병마사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 도병마사 할 때 그 병마사가 이거예요. 그래서 도병마사 할 때 도자가 뭐냐면 모두 도자거든요. 도맞다 할 때 그 도자예요. 그러니까 병마사들의 일을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다. 즉 군사 회의기관이죠. 그래요. 여기에는 파견되는 지방관이 병마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굳이 장군 같은 애들이 파견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냥 일반 행정구역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 거 아니야. 많은 일들을 잡다하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뭔가 군인 같은 역할이라기보다는 뭔가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견돼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견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안전하게 만들어줘요. 여기 사는 사람들을, 오도에 사는 사람들을 누구처럼? 경찰처럼. 그래서 안찰사라고 합니다. 안찰사. 안찰사. 이렇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를 크게 일단 오도 양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신라를 구두 오소경 이렇게 하듯이.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도 보면요.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구역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죠. 수도 근처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살짝 이렇게 빼야 돼.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방금 우리 저기 상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경기할 때 그 경기가 이 경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경기 지역에 딱 지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한가운데 고려의 수도인 개경이 있거든요. 그 주변 지역을 경기라 그래요. 주변 지역. 이게 K자가 주변 그런 느낌이거든요. 서울 근처 지방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다 지도를 네모로 바꾼다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양계니까 양계가 지금 딱 봐도 국경지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국계 이렇게 동쪽에 있으니까 동계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아 이게 지도를 조금 더 잘 표현해 놓은 거구나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그러면 이제 양계가 아 고려라는 나라를 감싸고 있구나 지키고 있구나라는 게 느낌일 거예요. 근데 너네 맨날 촬영해야겠다. 평소 아니 물론 평소도 난 좋아하는데 니네 평소보다 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아. 대답도 잘하고 좋은데? 니네 맨날 찍을래? 태경 어때? 맨날 찍고 싶대? 싫어? 자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죠, 그쵸? 너무 단순하고 좋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요 안에를 어떻게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는지. 당연하겠죠. 너무 크잖아. 이 단위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요것도 짧게 나눠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 뭔가 조금 조그만 행정구역이긴 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알 수 있죠. 여기 사람이 많이 살겠니? 적게 살겠니? 적게 살겠죠. DMZ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뭔가 살면서 뭐 생활을 하는 그런 구역이라기보다는 그냥 군대가 항상 머무르면서 지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요 밑에는 뭐가 없고요.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려면 최대한 세세하게 나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사실 여러 개의 하위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글자로 할 때는 굉장히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 도 밑에 우리 이제 평택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면 그런 것처럼 여기 도 밑에 작은 단위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거든요. 도 밑에 단위를 뭐라고 했냐면 주라고 했습니다. 주. 구주 오소강 할 때 그 주예요. 주. 그래서 지금 그림이니까 내가 하나만 그리면 실제로는 도 안에 주가 여러 개 있었다는 거야. 이해 가죠? 자 다음 볼게요. 그 밑에 주 밑에 우리 용이 동 하듯이 그 밑에 단위를 뭐라고 했냐면 또 군 이라고 했습니다. 군. 너무 조그맣게 썼다. 군 이렇게 있어요. 점점 작아진다는 게 눈에 보이죠? 역시나 이것도 주 안에도 군이 여러 개가 있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네. 제일 작은 단위거든요. 제일 작은 단위. 군 밑에. 사실 근데 이거 작년에 우리 이제 역사 잘 배웠으면 바로 느낌 와야 돼. 군 밑에 오겠니? 그렇지. 군 현지였잖아. 그 군현대 그대로 가는 거야. 잘했어 선생님. 현입니다. 근데 현이 여러 개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그냥 여러 개로 써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싹 빼서 이런 것들이 뭐다? 현이다. 현. 도주 군현 이렇게 외우진 않아도 돼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내가 따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고려의 지방제도 중에 가장 큰 특징하고 연결이 되는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보세요. 그냥 이거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국에 도 몇 개예요? 다섯 개죠. 다섯 개죠. 다섯 개야. 다섯 개죠. 그럼 그 안에 주는 도보다는 많겠죠. 도보다는 전국이 개수가 많겠지, 그치? 군보다는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주가. 군이 훨씬 많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전국의 현으로 포함되는 곳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겁나게 많겠죠. 그렇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였잖아요. 나누고 나서 보내야 되는데 이때 고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제도를 막 만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주 군까지는 괜찮아. 거의 대부분 지방 간에 파견할 수 있어요. 왜?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요거는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한 명 한 명 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명 한 명 보내면 임명해서 월급 다 줘야 되잖아. 다 돈이고 그리고 그럴 만큼의 힘이 있지도 않았어요. 아직 고려가.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무슨 특징이 나타나냐면 고려는요. 이런 지방 제일 조그만 단위 현에 지방간을 보낼 때도 있고 보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걸 가지고 이름을 따로 불러요. 복잡하죠. 근데 이해는 가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지방관이 있냐? 혹은 나는 이렇게 쓰는데 지방관 이렇게 써 파견되지 않냐를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자, 그럼 지방관이 파견됐던 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돼요. 자, 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현은 그 지방 현의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현이라고 해요. 지방관의 주인이 현의 주인이 있다는 게 주현이라고 해요. 두 번째요. 그러면 파견되지 않는 현은 보통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 거의 대부분은 주변에 있는 파견되지 않는 현의 주변에 있는 여기에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속현이라고 해요. 속현이라고. 좋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지방단이 파견되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긴 누가 다스리는 거야, 대체? 여기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사는 거야? 사실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사실 근데 여기를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가가. 여기다 지방간을 보낼 수는 없어. 한 명 한 명 다 보낼 수 없는데 이대로 두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두면 여기에 세금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방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방관은 아니야. 공무원은 아닌데 여기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즉 요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출신들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야 너가 대신 세금 좀 걷고 잡다한 일은 좀 네가 해 라고 하면서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따로 정해놨거든요. 걔네들을 뭐라고 했냐면 향리라고 했습니다. 향리가 그래서 얘네들은 파견된 게 아니죠. 얘네는 원래 여기 살던 애들인 거예요. 파견된 게 아니까 여기서 지배하는 거예요. 얘네가 대신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왕이 임명한 게 아니니까 사실 수도에 있는 왕이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때그때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배하는 여기는 왕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럼 당연히 왕의 힘이 강하겠니 약하겠니?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강하진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슬슬 이제 복잡해지죠? 힘내 얘들아. 이제 반 왔어. 반 왔어요.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런 지방간도 파견되지 않는 이런 속편의 향리가 되려면 이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향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향리를 맡았냐면 어떤 사람이겠니? 지방에서 힘을 갖고 있어. 옛날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어. 힘이 있어. 고려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호족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호족 출신이었어요. 얘들. 호족 출신이었다. 자, 앞으로 이제 10분만 더 하면 돼. 오호. 너무 좋지?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지금까지 해도 이제 너무 복잡한데 사실 하나가 더 남았어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이거 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실.
요 밑에 또 하나가 있어.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왕의 힘이 고려가 이제 고려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각 지방을 정말 직접 하나하나 다스릴 수가 없어서 되게 복잡한 기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요 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조금 특수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일단 성격을 얘기하면 되냐면 특수행정구역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다른 색으로 하면 좋은데 파란색으로 하면 뒤에 안 보이지? 핑크색. 안 보이니까 일단은 이걸로 할게요. 다른 색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여기는 뭔가 특수한 구역이에요. 특수행정구역이다 라고 보통 얘기하곤 하는데요. 현 밑에 보통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기도 했지만. 자, 여기 이름이 뭐냐면 이런 특수행정구역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세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이름이 세 개야. 이름이 세 개야. 그래서 세 개를 쓸 거야. 먼저 향이라는 곳이 있어. 벌써 헷갈리죠? 여기도 향인데.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다음 소라는 곳이 있고요. 소. 마지막에 이거 두 글자예요. 부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곡. 이렇게 세 개를 뭉뚱그려서 특수행정구역이다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현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는요 뭔가 좀 특이한 사람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기에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부르고 따로 관리했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사는 일반적인 곳에 사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양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있어. 노비 아니야? 아니야. 자유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 사는 양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러지? 여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한번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그러나 좋게요. 나쁜 차별이죠. 나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차별이 심했다. 자, 그래서 여기 쓰는 건 외울 필요는 없고 이해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차별이었는지 간단히 볼게요. 얘들은 주로 어떤 차별을 받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들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사 갈 수 있는 건 뭔가요? 없어요. 제주도. 이사 못 가. 정말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때 이 시기엔 사실 정말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다니진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차별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좀 심각해져요. 자, 여기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데 여긴 못 해요. 직업이 고정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일들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에요. 힘든 일들. 그걸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직업은 고정돼 있는데 과거 시험 볼 수 있겠니? 못 보죠. 그래서 얘들은 대체적으로 과거 시험도 못 봐. 신분을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까지 들으니까 의문이 들죠. 얘들 뭘 잘못했길래?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요게 생길 때는 여기 사람들 출신 자체가 잘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거나 혹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의 가문이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 원래는 요거였다가 바꿔버리거나 이런 식이야. 즉 말 안 듣는 애들 한 군데 모아놔가지고 차별하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뭔가 일들을 간지로 시켰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향토 부곡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5도 양계의 내용을 간단하게 봤어요. 간단하게 말도 안 돼, 그쵸? 자, 요 내용 한 번에 땅 하고 바뀐 게 아니라 뭐라고요? 12목을 성종이 설치하고 나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세부 사항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성된 게 요 형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내 생각보다 한 5분 더 일찍 끝날 것 같아. 니네들이 집중을 잘해가지고 안 하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나왔죠. 5도 양계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고 어떻게 보냈는지, 누구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리했고, 여기 남았잖아요. 자, 여기는 뭐 누구 보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왕이 있으니까. 예, 물론 있긴 한데 따로 배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태조 왕건 배울 때 고려의 수도 역할하는 곳이 여기만큼 중요한 곳이 한 번 더 있다 했어요. 태조가 북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여기를 막 강조하면서 만들어놓은 새로운 수도거든요. 뭐였어요? 송악? 아니지. 옛날 고구려 수도였어.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니넨 알지? 뭐였어? 뭐예요? 개경은 여기 있고. 그래서 평양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석경으로 불렀죠. 이렇게 국토가 넓다 보니까 수도 역할하는 곳을 한 군데 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두 개는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거든요. 그래서 개경 남쪽에 하나를 더 만듭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남경이라고 했어요. 지도에서 한번 찾아볼래? 거기 남경이라고 있거든. 남경국에 있는데. 근데 그 근처가 완벽히 똑같진 않은데 서울 근처예요. 서울 근처예요. 항상 중요했잖아요. 한강유역은.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수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역할하는 곳이 몇 군데야 지금? 세 군데잖아. 그래서 이 체제를 보러 가면 세 개의 수도 역할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삼경이다. 보통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다른 색깔로 하면 좋겠어요. 다 끝났어요, 얘들아. 너무 잘했어요. 자, 아니 이제 하나 남았죠. 뭐야?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뺏기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 지역을 지킨 군사제도 간단히 하면 끝납니다. 볼게요. 자, 먼저 여기랑 여기랑 보내는 군대, 즉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군대가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성격 자체가 다르잖아.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보내는 군대 같은 경우 양계 파견되는 군대 혹은 여기를 지키는 군대 같은 경우 뭐라고 불렀냐면 주진군이라고 불렀어요. 주진군. 자, 어려운 말이지만 군대가 머물러 있다는 걸 주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 주자예요. 어디에 머무르냐면 진을 쳐놓고 텐트라는 뜻이거든요. 텐트 쳐놓고 주둔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군사행정군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진을 쳤겠죠. 그래서 주진군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양계. 자, 그럼 여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5도 같은 경우.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가장 조그만 단위야. 여기 5도 같은 경우는 파견되는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요 이름을 따서 어디에? 현의 위치에서 주둔해 있는 군대다. 그래서 주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색깔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 두 개는요. 어쨌든 성격은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는 왕이 있는 수도 중앙을 지키는 군대야, 지방을 지키는 군대야? 지방을 지키는 군대죠. 그래서 지방군이에요. 지방군. 이 두 개는. 자, 지금 지방군이 있으니까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나 그럼 왕궁 혹은 수도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군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중앙군이죠. 중앙군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하얀색으로 썼으니까 똑같이 쓸게요. 이군, 육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8개의 부대인 거야. 군으로 끝나는 게 2개 있고 위로 끝나는 게 6개가 있는데 이거 다 외우기 시키면 너네 항상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통 부르고요. 요거는 어디래? 여기.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지역과 그리고 특히 왕을 지킨다. 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박수 한번 치시죠. 고생했어. 힘들었어. 근데 진짜 잘 들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쭉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고려 지방행정 통치제도를 배워봤어요. 이건 뭐라고요? 왕이 혼자 지방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지방 통치제도라고 했습니다. 핵심은 지방을 적절히 나누고 그 나눈 곳에다가 왕 대신 다스릴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나눈 구역을 크게는 5도 양의 그 범위로 나눴고요. 가까이 것들은 이런 성격이 달라서 보내진 애들도 달랐다. 특히 사람 많이 살고 있는 5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단애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특히 이 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까 요 현들에 다 지방간을 보내지 못하고 일부는 못 보냈다. 못 보낸 애들을 이렇게 불렀고 지방간이 없으니까 여길 지배하는 애들이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 출신의 이 속현 출신의 힘 있는 애들을 향리라고 불렀는데 얘들 출신이 대부분 뭐라고요? 부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밑에는 특수행정구역도 따로 있었는데 애들을 좀 잘못하거나 혹은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차별을 가하는 곳이었다. 자, 이거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고려라는 사회가 아직은 신라보다는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조금 멀구나.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주변을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요. 각각의 지방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목적에 따라서 지방군과 중앙군을 이렇게 나눠서 배치했다. 한눈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들어오죠. 요거 들어봐 보면 뭐 조금 과정을 보태서 고등학교까지 써도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까지 다 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이거 수능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알려준 거니까 잘 정리했다가 시험 볼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왜요? 글씨공사가 가. 그 영상이 들어간다. 야. 피니시.